네, 반갑습니다. 자, 5월 22일 인기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뭐 횡보를 거듭함에 따라서 시장 재미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시장이 재미없는 건 아니죠. 네, 시장은 그냥 자기 갈 길을 충실히 가는 거고요. 사실은 종합주가지수 상황 잘 보시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지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장이 재미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종목이 수익이 잘 안 난다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자, 종목들만 잘 파고 들어가면 수익이 잘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게 되시면은 우리 그 부자아빠 주식학교에서 종목들 수익 많이 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분 그 황금호두나무님이시라고 그 부자아빠님하고 이제 10년간 같이 해오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3천만원으로 처음에 시작하셨어요. 10년 전에.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분 지금 현재 평가 금액이 4억 3천입니다. 작년 연말에 3억 7천인가 8천인가 되셨다고 그랬었는데 그동안 또 많이 늘어나신 거예요. 이분의 올해 목표가 5억 원이었는데 아마 곧 달성이 되실 것 같아요. 자, 3천만 원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종목 공략만 잘 하게 되시면 수익 많이 내실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장에서 역시 무엇이 중요하다? 종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인기 종목 진단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그 검색을 하고 찾아봤었던 것들이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였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일단은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이제 같이 보게 될 텐데,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주가 지수하고 좀 비슷한 모양이죠. 이렇게 우상향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모습.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이후에 지금 뭐 5만원대 초반에서 시작했었잖아요. 53,000원? 네, 52,000원대 이렇게 시작했었다가 주가가 내려왔고요. 4만원대까지 일단 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등으로 가는 흐름인데, 자, 지금 이 반등이 계속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아래로 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부분 잘 보시면 이 아래쪽 저점 지지가 유지되고 있던 상황에서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이런 추세를 이어갔을 경우에 뭐 55,000원까지도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55,000원까지 반등이 가느냐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삼성전자는 많은 상승을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 지수의 상승을 굉장히 많이 이끌어냈었고, 이런 부분들이 2년 넘게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야 된다는 얘기죠. 2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고작 1, 2개월 쉬었다고 해서 주가가 뭐 조정이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들은 일단 신고가에 대한 흐름이 더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즉 상반기의 실적이 정리가 되고 나서 하반기 시점에서의 어떤 그 포지션, 즉 기대감들이 작용이 된다라면 주가 상승이 추가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여기 고점 라인이 57,000원대인데요. 요 근처에서 좀 갇혀있는 형태의 모습을 좀 만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 저점 지지가 만들어내서 저점에서 상승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55,000원을 단기적인 상승 포인트로 보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보유 관점이죠. 그리고 단기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로 넘어가서 볼게요. 하이닉스는 지금 힘이 너무 세요. 하이닉스가 지난번에 그 도시바 인수 이후에 뭐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강자의 자리를 또 차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 수급 보시면 굉장히 강한 속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우 빨라요. 그리고 추세 자체도 지금 상승 추세 이후에 조정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쉬지 않고 가버리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죠. 그래서 IT를 또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지난번에 나타났었던 이 가짜 신고가, 신고가 나왔긴 합니다만은 상승을 이끌어내는 신고가가 아니라 그냥 단기 반등에 그쳤었던 이 신고가 흐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통한 돌파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 관심을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를 막 급하게 들어가신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좋지 않겠고요. 일단 현재 같은 시점에서 뭐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비중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적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홀딩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점은 이격이 좀 좁혀진 상태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즉 저항에 부딪혀서 이렇게
좀 들락날락하는 모습, 좀 횡보가 진행되는 모습이 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세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 판단 드네요. 지금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경협주 좀 넘어가 볼게요. 현대로템입니다. 자, 현대로템. 경고 딱지가 붙었네요. 지금 남북 경협주가 현대로템 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건설도 있고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단기적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 항상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멀면 안 돼. 멀면 안 돼. 네.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격이 벌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장기 이평선, 이것을 우리가 좀 설명을 잘 드려볼게요. 이 장기 이평선과의 이격이 벌어졌다,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은 장기 이평선은 뭐냐면 오랫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입니다. 그리고 단기 이평선은요,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죠. 그럼 오랫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오랫동안 매수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평균 가격이 지금 여기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수익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생각 들까요? 아, 차익 실현하고 싶다. 팔고 싶다. 왜? 이게 지금 2만원 샀다고 해도 100%가 나왔잖아요. 수익률이. 단기간에 100%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100% 수익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하고 싶겠죠. 근데 단기간에 매수한 사람들은요. 지금 보면은 단기 이평선 아래로도 내려가 있기 때문에 최근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물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20일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약간의 수익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단기 이평선에 머물러 있었던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은 다 물려있거나 수익이 얼마 안 난 상태. 여기에서 장기 이평선을 오랫동안 매수해서 보유한 사람들이 차익 매도가 나가가 버리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손해를 감안하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매도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손해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시점이 이 현대로템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신규로 들어오고 있는 어떤 신용 이런 물량들이 굉장히 지금 남북 경협주에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 융자, 이 주식담보에게 어떤 신용 잔고가 사상 최대치, 즉 12조가 넘었습니다. 12조 4천억인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치로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남북 경협주가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남북 경협주에 대한 부분들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비중 많게 들어가신 분들 계시죠? 비중 많으신 분들은 비중을 축소하세요. 단기적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시고요. 길게 내다보시는 입장에서 남북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시간적인 부분, 난 길게 갈 수 있어. 뭐 1년, 2년 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당장 조정이 많이 나오고 다른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참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일부 차익 매도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규 매수 들어가지 않는 편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깨끗한 나라입니다. 깨끗한 나라. 깨끗한 나라는 뭐 우선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깨끗한 나라도 있고 한데요. 굉장히 강하죠. 이게 이제 부자바 주식학교에서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이 악재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왔었던 종목이죠. 여기 그때 그 위생용품에 대한 어떤 위생관리에게 어떤 부담이 있다. 뭐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한때 많이 하락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괜찮다 했지만은 지금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가 이게 빵 하고 뜨게 됐었던 이유는 뭐냐면 LG에 있는 그죠? LG 그룹 테마주로 엮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G 지금 그 구본무 회장님이 별세를 하시고 나서 그 차기 후계자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이제 새로운 그 그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이제 양아들이긴 합니다만은 양아들이 이제 딱 새로운 대장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 양아들이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구본무 회장의 동생이죠. 동생의 아들이니까 친동생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구본무 회장의 조카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분의 아빠가 운영하시는 그 그룹이 이 깨끗한 나라에 속해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면서 이 깨끗한 나라가 상승을 좀 하게 된 거고요.
LG그룹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네, 구본무 회장이 실제적으로 LG그룹에 대한 어떤 경영도 굉장히 잘했었고, 또, 기업인으로서 어떤 존경받을 만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인식이 좋게 돼서 LG그룹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오히려 생겨버리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종목으로 좀 구분이 됐고요. 대신에 지금 상한가가 두 번이나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두 번 나오면서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벌어졌고 또 친인척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재료들은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분 이제는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들어가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도의 관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기업 가치에 대해서 어떤 상승이 나왔거나 아니면 어떤 그 기업이 무언가 대단한 걸 만들어내서 성장하는 포텐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기 차익 매도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한가 마감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해 보고요. 추가 상승이 나온 시점에서는 차익 매도로 접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보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락 같은 경우는 오늘 월요일 같은데 차익 매도 들어가시면 되겠죠. 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린 깨끗한 나라가 이제 친아버지의 그 회사 쪽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장인어른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외가 쪽입니다. 그래서 보락이 최근에 이제 두 번째 상한가 만들어내고 오늘까지 해서 월요일까지 해서 반등이 빵 하고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차익 매도가 들어갔으면 됐고요.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상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면 차익 매도가 들어가는 모습. 역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친인척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적절하게 챙기고 나오시는 전략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종금 한번 볼까요? 우리종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뭐 주식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뭐 수익률이 좀 좋게 나왔어요. 자세가 딱 나와가지고요. 반등이 빵 하고 나갔는데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자, 지금 보면 이제 우리은행도 같이 올랐어요. 우리은행, 우리종금 이렇게 같이 올라왔는데, 지주사 전환하겠다는 얘기가 있죠. 지주사로 전환하겠다. 우리금융이, 지주사로 전환하겠다. 이거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주사 전환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리종금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제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는 게, 증권사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M&A, 즉, 인수합병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우리종금도 같이 상승세를 보였고, M&A 이슈가 붙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세로 상한가로 땅 하고 치고 올라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이 M&A라는 것은 인수합병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 인수합병이라는 내용은요.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재료가 나타났을 때는 주가가 상한가 가는 거 우습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이 좀 저렴한 부분이고 저점에서 상승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는 더 많은 기대감을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 말씀 좀 드려보고요. 지금이 이제 그 저항대에 부딪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살짝 반등이 더 나오게 되면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강하게 만약에 뻗어서 올라가게 된다면 추가 상승이 더 강하게 나올 거고요. 만약에 800원대 수준에서 살짝 올라간 상태에서 주춤거린다면 이 저항이 유지가 되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오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단기 차익 실현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 부분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자, 다음날 상황을 보고 결정을 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종금 같은 경우는 유지를 조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삼성바이오 이런 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를 보게 되시면, 자, 분식회계에 대한 어떤 논란,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죠. 좋은 뉴스, 나쁜 뉴스,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반등이 약하죠. 저항이 좀,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고요. 위에서 누르는 형태의 모습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은 크게 올라가는 반등보다는 50만원대 아래쪽에서 만들어지는 형태의 움직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현재 시점에서는요. 지금 이 시점을 매수로 들어가신다기보다는 현재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등 시점에서 매도를 좀 가신다거나 그 다음에 비중을 좀 축소하신다거나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신규 접근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신규 접근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반등을 이용해서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볼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셀트리온, 신라젠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일단은 이 이격에 대한,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격이 다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조금 더 진행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역시 셀트리온 같은 경우 마찬가지.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도 희망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조정과 싸우셔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제 조정을 좀 피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정의 초입이기 때문에 반등 시점을 이용해서 비중 축소하거나 매도 대응을 좀 해주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신규 접근 역시 좋지 않겠죠. 신규 접근 단기적으로 조금 노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조금 노리려고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실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좋지 않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 관점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 보겠습니다. 자, 에스모입니다. 에스모는 뭐 넥센테크였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름이 바뀌었죠. 넥센테크로.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좀 많이 보였었던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즉 AI 기술을 가진 여러 회사에 대해서 인수합병, M&A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검토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전문 업체인 이 넥센테크가 주가의 상승세를 만들어냈었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 에스모라고 봐야 되겠죠. 이 에스모에 따르면 자회사이죠. 자회사인 ND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NDM이 음성인식 기술인 아폴로를 이용해가지고 최근 음성인식 기술 엔진 산구가 1차 버전 개발을 완료했다. 즉 자율주행차 관련 3D 매핑 개발 업체인 이 NDM이 지금 현재 음성기술 인식을 이용해서 이 AI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꼭 필요한 어떤 내용의 기술력을 가진 그런 종목을 이 회사, 이 에스모가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NDM은 에스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해가지고 주가 상승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들은 이미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 자체가 700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배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 아니겠는가. 물론 삼성전자가 인수하겠다라는 부분이 만들어져서 확정이 지어지게 된다면 주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현재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한다기보다는 리스크가 계속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도 이제 보면 이제 계단식 상승이 좀 나타나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요 시점이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상승 추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현재 시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어제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에서 7,500원 요 구간대에서의 지지를 통한 어떤 포인트를 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탈하게 된다면 아마 주가가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상승이 됐지만 한 번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내려가게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죠.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지금 좋지 않아요. 신규 접근 좋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매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뉴스, 삼성전자가 M&A에 대한 어떤 검토 대상이 올랐다. 뭐 그런 정도로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정도로 궁금증 해소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만 지지선 유지가 됐을 경우에 보유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에스모까지 뭐 여러 종목들을 분석해 드렸는데요. 종목 분석에 대한 내용들은요. 기술적 분석과 그 다음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현재 어떤 재료,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삼아주시기 바라고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차트를 잘 보시고 이런 종목 진단을 잘 보시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어느 시점에서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한 궁금증 해소 말고도 그냥 공부적인 요인, 공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자, 종목 진단 여기서 마치고요. 자,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